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최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이슈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제대로 이양해주지 않고 소송하고 진상을 부리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시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이슈에 대해서는 미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만큼 길게 오랫동안 진상을 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코로나19의 확산과 백신 개발, 이 두 가지 에너지에 대한 기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로나19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럽은 도시가 다시 봉쇄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은 도시가 봉쇄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하고 하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만 이 하락을 막아주고 오히려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에너지가 백신 개발입니다. 우리가 당장 화이자에서 백신을 개발한다고 그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주사를 맞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이동의 제한을 갖고 활동의 제한을 갖고는 있지만 주식이라는 녀석은 미래를 선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답답함보다는 이제 언젠가는 만들어질 백신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더 많은 점수를 부과하게 되고 증시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 우려감을 잠재운 것이 화이자 백신 개발.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 말이야. 뭐 영하 70도에서 5일밖에 못 산다며? 그거 안정성이라든가 보관, 유통, 야, 요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안심하지 말자. 이렇게 또 이성을 찾죠. 그렇게 이성을 찾는 가운데 코로나19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 중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그 우려감으로 증시가 빠질 때마다 화이자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제약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한 중간 성과를 발표하면서 증시를 위쪽으로 계속 잡아줄 것이다. 혹은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을 좀 막아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화이자 백신 개발에 대해서 냉정하게 야, 영하 70도에서 5일밖에 못 산대. 냉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쯤 주식시장이 그래 아직 백신 개발 먼 것 같아. 우리 여전히 마스크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와중에 이렇게 도시가 봉쇄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 증시가 빠질까 봐 이번에는 모더나 백신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화이자 백신 개발이 90% 정도의 안정을 보였다면 모더나 백신은 94%의 안정성을 보인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화이자 백신 개발이 난제를 갖고 있었던 문제점. 바로 영하 70도에서 5일밖에 못 산다. 그런데 이번 모더나 백신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고 하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더더더 법칙입니다. 만약에 모더나에서 백신 개발 중간 발표했는데 화이자에서 발표한 백신 개발 중간 발표와 그렇게 그닥 다르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그래, 백신 개발은 갈 길이 멀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증시는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까 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더 강력한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이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패턴은 이래요. 미국 증시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정치적인 이슈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화이자든 모더나든 백신 개발 효과가 이렇게 90%, 94% 있다라고 발표하면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요.
이미 좀 어느 정도 이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서 그 전에 반영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좀 차분해요. 그러니까 장중에 보합까지 가기도 하고요. 또 소폭이지만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이 되면 그래, 백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이 상승을 도대체 뭘로 꺾을 거야 하면서 다시 장 막판에는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우리나라 증시는 플러스로 마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패턴이 100% 완벽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보여주면은 땡큐일 텐데 이놈의 주식이라는 녀석은 참 독한 녀석이어서요. 투자자들이 이런 패턴을 읽고 이용해 먹으면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증시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 특히 선물 양매수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짭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이 패턴이 오래 이어져 왔고 지금 내가 호재와 악재를 쭉 분석해 본 결과 이 패턴이 크게 방향을 틀진 않을 것 같아라고 안심하는 순간 증시는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방향을 틀 수 있는 재료가 뭘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호재는 바로 완전한 100% 백신 개발이겠죠. 지금 이 화이자 백신 개발 미국의 4개의 주에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백신 개발을 진행했는데 부작용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면 위쪽으로 방향을 확 틀 겁니다. 어쩌면 내년 초까지 백신 개발이 거의 완성돼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만 나온다면 증시는 위쪽으로 확 방향이 틀겠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맨날 최고의 시나리오만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단 1%의 조심성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본다면 이런 지금 패턴이 뻔히 보이고 있는 이 증시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트는 일이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는 해라고요. 그러면 지금 백신과 코로나19 확산 이 두 가지 기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만약에 방향을 아래쪽으로 튼다면 혹여 화이자나 모더나나 백신을 이렇게 투약하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래. 백신 개발은 아직 갈 길이 먼가 봐. 그런데 어떻게 하지? 코로나19는 날씨가 추워져서 더 확산되는데 걱정스러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격상되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못 버티고 아래쪽으로 빠지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지난번처럼 정부에서 혹은 미국 연준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더 풀 수 있는 능력은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시나리오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뻔한 패턴, 이런 뻔한 패턴이 만약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위쪽으로 트는 재료, 아래쪽으로 트는 악재,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 거죠. 증시는요, 이렇게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악재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미래를 선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백신을 맞지 못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화이자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항공주가 먼저 날개를 달았습니다.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인수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방송에서 지금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떤 두 개의 큰 이슈, 코로나 백신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확산이 이길 것이냐, 이 두 가지 누가 과연 이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오늘 방송은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전망하고 있는 2021년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앞서 방송에서
DB투자금융증권에서 발표한 2021년 코스피 예상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들이 보고 있는 어떠한 예상과 전망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증권사가 2021년 전망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향으로 방향을 튼다면 앞으로 내놓는 증권사들의 내년도 증시 전망은 앞서 발표한 증권사 코스피 전망보다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께서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전망을 할 그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왜 수정을 하고 왜 상향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고서를 읽는다든가 전망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년도 1월 달이 되면 이런 경제 뉴스 같은 데서 이런 거 발표해요. 뭐 각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2021년 코스피 예상 밴드. 그래서 쫙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증권사는 코스피를 높게 측정했을 거고 어떤 증권사는 낮게 측정했겠죠. 그러니까 과연 그 차이가 뭐냐. 낮게 측정한 애널리스트들은 못 나뉘어서 낮게 측정한 것이냐. 높게 측정한 사람들은 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 증권업계에 보고서 쓰는 어떤 그런 흐름까지 좀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시게 되는 정보나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자금이동. 두 번째, 마진과 잉여 현금 흐름. 세 번째, 손익분기점. 이렇게 세 개를 제시했습니다. 언뜻 들으시면 야, 이게 2021년 뭐 증시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자금이동, 마진, 뭐 손익분기점, 이거 기업 경영에서 회계장부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야? 라고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내년도에 보고 있는 이슈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금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인 지금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금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되고 당장 금리를 쉽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특히 지금 달러가 약세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화가 약세화가 된다는 얘기는 달러를 매도하는 세력이 많다. 그럼 달러를 매도하는 세력이 그 달러를 매도한 돈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비달러 자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래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변수. 첫 번째를 자금 이동.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로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진과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나 뭐 우리나라 정부나 백신 개발이 만약에 늦어지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뭐 도시 봉쇄 이러면서 경제가 위축되면 풀 돈이 없습니다. 이미 거의 앵꼬가 날 정도로 다 이미 풀어버렸어요. 따라서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랬을 때 연준이 추가적으로 돈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성장주들이 무차별하게 막 올라가는 일은 좀 없을 것이다. 돈이 막 풀려서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가 막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서 DB투자금융증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부각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도 성장주들이 막 급등하는 그런 장세는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손익분기점인데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각국의 GDP가 다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선진국 혹은 신흥국들의 목표는 GDP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GDP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언뜻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냥 각국의 그러니까 워낙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안 좋아지고 그래서 헐값이라는 거죠. 좀 멋지게 얘기하면 BP가 낮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자금 이동, 마진과 잉여 현금 흐름, 손익분기점 이 세 가지의 변수가 내년도 증시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하나금융투자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내용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알파를 친다면 하나금융투자증권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가 빵 하고 터졌어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위기라는 이름으로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인하시키고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금융시장에서 주식을 올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그 유동성이란 녀석이 결국 기업 혹은 경기에 주는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풀리면요, 그 돈이 기업으로 가서 막 생산 가동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금리가 딱 인하되거나 돈이 풀리면 그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고 금융시장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기업은 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 같은 거 매각하면 현금화 시킬 수 있고 그 현금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경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순환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증권이 보고 있는 관점은 2020년 코로나19가 터져서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서 유동성 장세가 지금 보인 만큼 2021년도 내년에는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이 유동성 장세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금융투자증권이 보고 있는 내년도 전망입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예. 이제 연준이라든가 각국이 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장주의 움직임보다는 가치주의 움직임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보다는 어쩌면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조금 더 점쳐지는 그런 그림을 하나금융투자증권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몇 군데 증권사의 2021년 그 증시 전망들의 자료를 지금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충 내년에 화두가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일 마지막에 저 미쓰리는요, 증권사들 이렇게 보고서 정리해봤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저의 생각은 제일 마지막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슈의 어떤 기싸움, 그리고 이 기싸움이 보여주는 패턴, 이 패턴에 대한 움직임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전망하고 있는 2021년 증시의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쥐오줌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